공부할 때 4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 전략인데, 자, 일단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된다.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우리 시험에서도 용어,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5문제, 6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거죠. 용어에서. 그럼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일단 첫 번째, 그 법에서 쓰는 말, 용어, 말을 알아야죠. 용어를 알아야 그 법의 내용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나무라 그래요. 나무. 개별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체계까지 이제 보는 거죠. 체계. 저희 체계 보는 것을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하고 숲을 쌓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용어, 내용, 체계. 저희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소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거의 용어만 했어요. 용어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1, 2월 달에도 용어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갖고 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용어하고 이제 내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3, 4월 달은 심화과정이라고 그래요. 심화과정. 그리고 5, 6월 달에는 이제 체계도 갖고 용어, 내용, 체계까지.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 순서대로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용어,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이론. 그럼 이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론 공부에서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죠. 문제 해결해서 60점 이상 맞아갖고 시험에 합격. 시험 공부는 이제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맞춰갖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 엄청나게 풉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 택도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주 토 나올 정도로 문제 원 없이 풀어볼 거예요. 원 없이. 아주 토 나올 때까지 풀어볼 거니까 원 없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용어. 근데 이 용어가 쉬우면은 제가 강조할 이유가 없죠.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니까 저희 용어 갖고 맨날 예를 드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예를 갖고 맨날 예를 들어요. 이게 국토법의 우리 마지막 제도인데 얘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씩 매년 나요. 작년에도 2개, 재작년에도 2개. 아주 그냥 2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국어로 써놨으니까 읽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이 아주 위대한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냥 읽을 수는 다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읽어봤자 뭐 와닿는 게 있어요? 막 뼈저리게 와닿고 그러는 게 절대 없어요. 이런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00개 이상 나옵니다. 1000개 이상.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소위 우리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 또는 사회 간접자본, SOC 다 똑같은 말인데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법률 용어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은 첫 시간에 들어봤네요. 부담의 의미는 얼굴이 부담된다고 아니라 그랬죠. 의무 부과.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는 새로 개발되는 것이에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에 다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요. 그럼 신개발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건설해서 아파트 새로 짓죠. 타워 크레인 올려갖고 아파트 새로 짓고 그런 개념 떠올리면 돼요.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지원했어요. 건물만 딱 지어갖고 공사 끝나갖고 입주 통보 받고 입주했어요. 아파트는 새 건데 주위에 보니까 학교가 없어요. 애들 막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엄마들 또 아침부터 라이더 해야죠. 라이더. 그리고 뭐 마트도 없고 그러면은 아파트는 새 거라도 입주해갖고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새로 짓고 이런 신개발지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뭐까지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까지 다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것은 개발을 하는 자가 기반시설까지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고요. 일단 이 말부터 좀 들어와야 그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어디에 지정하고 지정하면 효과가 뭔지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따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대신 용어가 잡히면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게 공법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튀고는 거죠. 내용도 더럽게 어렵더만. 근데 그거는
용어를 모르고 무조건 애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이라는 것은 규제라고 그랬죠. 규제. 규제는 핵심이 명확성입니다.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 명확한 규제를 어려운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잡히면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부터. 근데 용어라는 게 절대 한 방에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갔다 다시 돌아오고 들으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의 힘. 그래서 12월 달 처음 시작하신 분들, 처음에 공법 듣고는 이게 못미해갖고 그냥 아주 문화적 충격이 제일 큰 과목 중에 하나가 공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반복해갖고 딱 듣게 되면은, 들어온다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100을 떠들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도 안 들려요. 또 말도 그렇게 빠르다 그래요. 그런데 말도 엄청 빠르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제 수업은 2배속으로 들어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또렷하게. 2배속으로 들어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제 말이 빠른 게 아니에요. 이게 생소한 말을 이게 자꾸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빨리 들리는 거지. 뭔 말인지 못 들었는데 넘어가 버리니까 빨리 들리는 거지. 나중에 가면 속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처음에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한 10%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반복해갖고 다시 반복할 때는 30% 이상 들려요. 50% 이렇게 들리죠.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다 들려요. 이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고 이 반복하면서 용어들이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나도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스스로 부지런히 연습해야죠.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써보는 건데 하여튼 써보는 거 엄청 또 싫어하니까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데 꿍 하고 있어요. 꿍 하고. 뭐가 그렇게 맺힌 게 많아갖고 꿍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침묵은 똥이에요. 똥. 침묵은 똥, 금이 아니고 똥. 자꾸 틀려도 괜찮으니까 떠드셔야 돼요. 자꾸 어려운 말부터 잡히면 용어,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했는데 뭐 선택과 집중. 이거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죠? 효율적으로. 자, 우리 시험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죠. 시험에 합격. 이거 뭐 교양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힐링받고 치유받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거 공부하면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다 그랬죠.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중개서 공부예요. 그래서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건데 공부하는 목적은 올해도 10월 30일입니다. 올해도 10월 30일. 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 막 9월달, 10월달 이때쯤 시험 한두 달 남았다. 아주 치열해지는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지죠, 사람이. 그냥 농담하면은 죽일 듯이 봐요. 죽일 듯이. 그때 와서는 함부로 농담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3당 사락. 3시간 자면은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이런 치열하게 공부해갖고 막 쌍코피 터뜨려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는 탱자 노는 것 같아요. 알죠? 술자리마다 닦여 사교성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술자리마다 닦이고 막 노는 것 같은데 합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딱 작년에도 10월 30일인가 시험 맞죠? 10월 마지막에. 딱 시험 끝나면은 진절머리가 나요. 내가 이제 붙든 떨어지든 나 죽어도 이 공부 안 한다. 죽어도. 그래서 11월, 12월은 잘 쉽니다. 근데 충전해야 되니까 쉬어요. 그래서 새해가 딱 해가 바뀌었어. 1월 달 되면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근질근질하죠. 그 치열하게 공부했던 게 또 새록새록 생각나고 학원에 전화해갖고 다시 가면은 10만 원 깎아줄 거냐고. 그래서 이거 또 공부해야 돼요. 왜? 이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막 4년, 5년씩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서 다 보면은 다 처음 공부한다 그러고 물어보면 다 알아. 아무튼 그래서 이게 4년씩, 5년씩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 그 페인 된다 그랬죠, 페인.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을 10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페인이었어요, 페인. 그러다가 이제 법이라도 공부해갖고 강의라도 하면서 먹고 산다 그랬죠? 잘 먹고 살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주 사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해서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러면 딱 1년 공부해갖고 60점,
합격 점수 60점. 근데 60점 딱 맞았다. 그러면은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 개만 더 맞추면은 60.83. 자, 이게 신의 점수예요. 그래서 1년 딱 공부해갖고 60.83으로 딱 합격한 사람하고 한 5년 그냥 묵은지라고 그러죠. 묵은지. 5년 공부해갖고 90점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들. 이거 거의 수석 점수죠. 그럼 누가 공부 더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잘했죠. 90점 맞았으니까 훨씬 잘했는데 이렇게 이제 합격했다. 그 누가 중개업은 더 잘해요? 그거 모르는 거죠. 자기 사업 수완에 따라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합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1년 공부해갖고 60.83 맞아 합격한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1월부터 공부한다고 쳐도 자, 이 공법 같은 2차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냐? 1차 과목이 더 중요하죠. 1차가 합격이 돼야 2차가 유효입니다. 1차 불합격이면 2차 100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1차부터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럼 1차가 두 과목으로 돼 있죠.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자, 이 두 과목이라도 이게 어렵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 민법 선생님이 1차는 뭐 하려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1차 공부하는 목적.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공부하는 목적은 중개사의 기본 소양 검증이라고 그래요. 기본 소양을 검증. 그래서 저는 중개사의 소양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학개론. 얘는 이거 들어봤죠, 다. 부동산 학개론이 좀 성격이 달라요. 얘만 경제 파트입니다. 부동산의 경제니까 수요, 공급, 이거부터 시작하죠. 이거 할 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탄력성 나왔다, 탄력성.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8문제, 많게는 10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럼 계산 문제는 간단해요. 공식만 딱 외우면 거기에 대입해갖고 산수만 하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죠. 공식 몇 개 없어요? 90개인가? 그것만 딱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을 띄는 괴로운 과목. 그래서 학형이라고 그러죠. 학을 띄는 괴로운 과목.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민법. 모든 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가 민법입니다. 우리 공시법 같은 거, 2차의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밖에 안 되죠. 그래서 부속법률 하나가 그냥 한 과목인데 아무튼 이 민법에 대야 중개사법도 따라오고요. 공시법도 따라오고 공법도 따라옵니다. 모든 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률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은 거의 70% 이상 민법에 할애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날 민법만 하는 거예요. 민법만.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학개론하고 민법 이 두 과목이 1차 과목인데 어려워요.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그런데 옛날보다는 좀 수월하게 나와요. 요새는. 그래서 요새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1차는 1년 정도 공부했으면 그냥 합격할 수 있게끔 무난하게 출제가 돼요. 확 어려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1차에서 다 떨어뜨렸어요. 1차에서. 그러니까 1차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1차만 올인하고 공부했는데 요새는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30일의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18,000명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28,000이었는데 10,000명 줄여가고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0명이 합격. 그 사람들은 합격했으니까 되고 근데 문제는요. 1차만 합격해갖고 올해 2차 보는 분들이 17,000명. 작년 30일의 시험에 1차 합격해갖고 올해 2차만 준비하는 분들이 17,000. 그럼 우리 이제 1년 동안 중개사 시험에 커트라인이 한 2만 명 왔다 갔다 해요. 2만 명.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7,000명 중에서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2차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2차가.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5년간 1차는 그냥 무난하게 2차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2차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그리고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2차 과목에서는 메인 전략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얘는 무조건 2차에서 합격하려면 80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범, 령, 칙 다 한다고 그랬죠?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개사법에서 무조건 80 맞아야 돼요. 그러면 중개사법 80 맞았다. 공법 50, 공시세법 50. 그러면 10점씩 보태줘갖고 평균 60으로 그냥 딱 합격. 깔끔하게. 그래서 그런데 이 중개사법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예전에는 막 중개사법에 막 80
87.5점, 90점 이렇게 맞는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공부 잘한 분들도 한 70점 이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요새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죠. 70. 공법은 50. 작년 시험 같은 경우 공법 50. 공시세법이 조금 쉽게 나왔고 60. 그래서 역시 70, 50, 60 해갖고 딱 60점으로 작년에도 합격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공법은 그냥 몇 점만 맞으면 되냐? 50점. 5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50점은 어떻게 하면 맞는 거예요? 공법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자, 이렇게 끝까지 가면 돼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것만.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쭉 틀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절대 욕심부려갖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분량 차이가 10배 이상 됩니다. 10배. 그래서 공법에서 12개 법령을 공부한다 그랬죠. 12개. 그 12개 법령의 조문수가 딱 2,000개 됩니다. 2,000개. 근데 이 조문이 그냥 1조로 끝나는 게 아니죠. 1조 하면은 다시 1항부터 기본적으로 10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가 거의 10항까지 쫙 나오는데 그 2,000개 곱하기 10, 2만 개예요. 2만 개. 그래서 내용이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1회부터 30일의 시험까지 기출문제들 제 머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좀 믿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기출문제들 다 분석해갖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건 시험에서 내는 게 아니니까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에서도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오면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냥 매년 나오는 핵심 그거를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모르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즉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이 수업한 내용만 여러분들은 집중해갖고 공부해도 얼마든지 50점이면 60점, 70점 다 맞게 해드려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은 욕심부려갖고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과목이니까 수업하는 것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뭐 욕심도 안 부려. 얼굴 보면 욕심도 안 부리죠. 그래서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본 시험에서도 보면은 난이도 상인 게 한 16개, 난이도 중하 이게 24개. 자, 귀신같이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난이도 상인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거는 틀리면 되는 거예요. 틀리면. 그 나머지 거 중하 요거를 확실하게 실수하지 말고 맞춰야죠. 그런데 24개 중에서 사람이니까 또 실수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너그러워. 그래서 한 4개 정도 실수하고 틀려갖고 20개 맞추면 되는 거예요. 20개. 그럼 50점 맞아갖고 합격.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안 배운 거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배운 거를. 그래서 절대 욕심부려갖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기본서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들여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꼭 쉬는 시간에 와서 보면은 꼭 이런 거 수업 안 한 거 갖고 와서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할 필요 없이 수업하는 거라도. 그런데 이 수업하는 것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려갖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하는 것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도 이 공법이 강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면피하려고 난 다 가르쳤다. 다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만 이따만큼 늘려놓고 뭐가 중요한지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게 행운이에요. 행운. 아무튼 행운인 거고 그래서 수업한 것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2번, 3번 읽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시험은 법조문 물어봅니다. 법조문. 그럼 법조문, 다 공법도 법조문, 공법의 기본서가 법조문 그냥 쫙 써놓은 거예요. 책에 맞춰갖고 법조문을 쭉 나열하는 건데 이 법조문이라는 게 소설책 읽듯이 그냥 술술 읽히는 게 아니죠. 딱딱해갖고 혹시 오늘 의욕에 넘쳐갖고 첫 시간이니까 예습해 오신 분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와서 책 받았네. 아무튼 그래서 예습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조문 갖고 물어봐요. 그럼 1번부터 1, 2, 3, 4, 5. 이 5개를 1분 내 풀어갖고 뭐가 틀렸다 찾아내려면 익혀야 돼요. 조문이 눈에 익혀야 틀린 거 1분 내로 찾아갖고 정답 찾을 수 있으니까 자꾸 조문을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기본서가 곧 조문이니까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저 수업할 때 순서가 항상 설명부터 먼저 하고 그거 갖고 기본서 갖고 확인합니다. 다시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별표 치는, 별표. 동그라미, 밑줄 다 작업해드리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자동적으로 기본서 2번, 3번 다 읽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수업 빠지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수업 빠지지 말고 하여튼 자 5월달, 6월달 상반기까지는 2차 과목은 수업만 잘 들으세요. 수업만. 뭐 개인적으로 시간 내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5, 6월까지는 시간 나면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민법 열심히 하세요. 민법이 돼야 나머지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상반기까지는 시간 나면 무조건 민법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말이니까 시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우산이요.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한 과정 한 과정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느린 것 같아도 익숙해지면은 그냥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1차 그중에서도 민법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민법 강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에 2차도 공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2차 과목들은 그냥 수업만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특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요새는 학원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인라인으로, 인강으로 듣는데 인강은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단점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죠? 학원 나오면 그래도 4시간은 꼼짝 말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졸다가 가는데도 그래도 수업은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강은 한 10분 듣다가 전화 오면은 또 카톡 오면은 그것도 신경 써야죠. 물 끄러 그럼 또 물 끄러 가야 되고 그래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갖고 4시간을 학원 나와서 들으면 그날 해결되는데 인강으로 듣는다 그러면 한 번 밀렸다. 4시간 듣는 게 4일을 걸려요. 4일을. 그래서 매일매일 과목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여튼 빠지지 말고 수업들 꼬박꼬박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하여튼 학원 나오는 건 똑같이 시간 맞춰갖고 꼬박꼬박 챙겨갖고 들으셔야 돼요. 하루 밀리면 그거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게 우리 거의 1년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 당연히 슬럼프가 오는 거니까 그럼 의욕도 없고 그럴 때는 좀 그냥 어디 멀리 떠났다 오세요. 괜히 의욕도 없는데 책 잡고 있어봤자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어디 좋은데 뭐 갈 수도 없어요 요새는. 아무튼 그래서 어디 좋은데 갔다가 한 중간에 슬럼프 오르면은 한 과정 정도는 제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셔야 돼요. 마지막에 계신 분이 다 합격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이제 7, 8월까지가 문제풀이 정규 과정이고요. 9월달, 10월달 이때가 이제 마무리 특강입니다. 특강. 마무리 이제 특강하는 과정인데 이게 한마디로 1년간 우리가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수학을 맺는 게 이거죠. 마무리 특강.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특강이 크게 2개요. 필수 암기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외워야 될 거. 필수 암기상. 그리고 백선. 자, 이 2개로 이제 마무리 특강을 하는데요. 특히 백선. 이게 말이 100문제지 100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하나당 지문이 한 15개, 20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여태까지 우리 족보예요. 족보. 시험 기출문제 족보.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도 선배들이 족보 던져주죠. 그것만 딸딸딸 공부하면은 그 교수님이 낸 거 다 맞출 수 있듯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50점 이상 맞아요. 작년 30일에 공법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는데 백선 제가 다 분석했어요. 여기서 57.5점 똑같이 나왔어요. 57.5점. 그래서 이 백선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50% 이상.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백선만 딱 던져드리고 이것만 딸딸딸 외우면 50점 이상 맞습니다. 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가 해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나 혼자 해야지. 도서관 가고 특히 절에 가지 마세요. 절에. 요새는 정보 싸움인데 절에 들어가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없는 분들은 합격자에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해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저 친구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기를 쓰고 끝까지 있던 친구들은 다 합격이 있어요. 막 놀래.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힘들고 그러면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마무리 특강할 때 꼭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은 딱 이 점수 60.83 이거 맞아갖고 그냥 1년에 딱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딱 공부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좀 이 공부에 좀 집중해갖고 딱 1년 딱 할애해갖고 학교 가면은 꽤 괜찮게 공부한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하여튼 요 4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공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기탄 없이. 기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은 2시간 떠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법문은 이제 국토법 좀 쉬었다가 이제 첫 번째 법문을 들어가겠습니다.